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천이 어디에? 진천. 아마 충청북도 같은데 충청북도 진천이라는 곳에서 어떤 여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가 종아리가 많이 아프셔서 100m도 못 가고 이렇게 아프시다고 오셨다고 하신다 해서 이건 왜 그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걸 갖다가 하지 동맥 폐쇄증 또는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병명은 하지 동맥 폐쇄증이라 해서 걸을 때 다리가 쑤시고 근육이 땡기는 듯한 증상과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이 척추 질환을 의심하거나 하나는 하지동맥 폐쇄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 하지동맥 폐쇄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지나는 혈관인 하지동맥, 이건 복부동맥을 통해서 내려가는 하지동맥의 어떠한 노폐물, 혈전, 찌꺼기들이 막혀서 그러니까 하지 아래 다리로 내려가는 이런 동맥이 막힌 거죠. 하지동맥 폐쇄증,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걸 그냥 아픈 것을 그냥 놔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세포나 조직이 괴사해서 결국은 발가락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병들이 생기는 그 원인들을 보면 흡연자들, 그 다음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혈관이 탄력을 잃고 이렇게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있습니다. 이 동맥경화가 하지동맥 폐쇄증의 주 원인입니다. 보험심사평가원의 그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14,522명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는 32,353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주로 40대에서 50대, 60대 주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 굳어지는 이유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고지방식이나 뭐 또 이런 단일 건강기능식품들 이런 거, 그 다음에 각종 약물, 영양제들 이런 거 전부 다 뭐 이 혈전을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많이 나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은 하지동맥 폐쇄증은 뭐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뛸 때, 달릴 때 이거 아픕니다. 그리고 아까 척추 질환인 이 디스크는 그냥 평상시에 늘 그냥 아픕니다. 이게 차이죠. 뭐 초기 증상으로 보면 천천히 걷거나 계단 오르거나 달릴 때 다리 통증과 경련이 생기고, 근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또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디스크는 늘 아픈 거죠. 이건 척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피부가 차가워집니다. 하지, 이 허벅지, 종아리, 정갱이, 발이 차갑습니다. 대보면 차가워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은 이 발가락 색이 검은빛을 띈다는 겁니다. 이 발가락 색이 검은색을 나타내. 그것은 하지 동맥 폐쇄증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팔혈압과 발목 혈압, 이 팔은 여기 하죠. 여기 혈압과 발목 혈압을 쟀을 때 발에서 혈압이 약합니다. 발목 혈압이 약합니다. 또 발에 어떤 상처가 났을 때는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그냥 방치시는 약 50%가 1년 안에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요건 뭐 특정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땐 이상이 없고 움직이면 아프다. 요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러나 디스크는 뭐 아까도 뭐 매번 강조하지만 그냥 앉아 있거나 눕거나 그냥 계속 아픕니다. 이게 다른 점에. 그러면 여기 쉽게 얘기해서 말초혈관 질환도 이 얘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말초혈관 질환자는 이 종아리로부터 이 발가락까지 뻗어 있는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막히거나 거기에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즉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도 역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것은 걷거나 뛰거나 할 때 다리의 근육이 운동을 하면 여기 에너지 소비라죠. 에너지 소비할 때 그 에너지원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즉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면 이게 다리 통증이 옵니다. 아픕니다. 즉 수축과 이완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은 혈관이 약 70% 정도 막히면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가다가 쉬면 또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움직일 때는 에너지원이 계속 공급돼야 하고 쉴 때는 에너지원이 공급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덜 들어가도 됩니다. 혈액을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게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별거 아니구나, 나는 뭐 문제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하고 하지동맥 폐쇄증 이런 것들은 심혈관 질환과 또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즉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이 하지동맥 폐쇄증이나 말초혈관 질환을 약 10 내지 20%는 갖고 있습니다. 다리혈관 질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지동맥 폐쇄증이나 여기 말초혈관 질환자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퍼센테이지를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심장 질환자는 10 내지 20%가 이렇게 말초혈관 질환을 갖고 있지만 다리혈관 질환, 즉 하지동맥 폐쇄증이나 말초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을 훨씬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즉 하지동맥 폐쇄증이라면 이런 증상으로 진단받았다면 심장 질환도 벌써 많은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러한 말초혈관 질환자들의 70%는 대체적으로 이 혈관이 70% 이상 막히면서 부정맥이 나옵니다. 부정맥이 나와요. 그래서 부정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협심증이다.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압박받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지동맥 폐쇄증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전립선 질환이 있어도 걸어가다가 종아리가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동맥 폐쇄증과 전립선 질환과도 좀 구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요런 내가 지금 하지 동맥 폐쇄증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증상이 있다면 여기 팔혈압과 발목 혈압을 일단 재세요. 그래서 발목 혈압을 팔혈압으로 나눠서 그 값이 얼마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발목 혈압이 예를 들어서 140에 89, 여기 팔혈압이 120에 80이라면 140 나누기 120을 하면 1.16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두 번째는 발목 혈압이
118에 75, 팔혈압이 140에 90이라면 118 나누기 140을 하면 0.84가 나옵니다. 이런 혈압의 차이가 있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100m 가는데 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통증이 생기고 발가락이 새카맣게 변하더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하지 동맥 폐쇄증입니다. 그래서 이 발목 혈압을 팔혈압으로 나눈 값이 0.9 이하인 경우는 하지 동맥 폐쇄증으로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140에 89, 120에 80인데 어떤 걸 하냐? 앞에 겁니다. 앞에 거. 수축기 혈압이 그건 동맥 혈압입니다. 뒤에 거는 정맥 혈압이고, 그래서 앞에 거 140에 89, 120에 80. 그래서 앞에 걸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발목 혈압의 값을 팔혈압 값으로 나눠서 그 값이 0.9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서 뭐 0.6이나 0.7 정도 나왔다. 이건 시술을 해야 됩니다.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0.4 이하인 경우는 너무 심하다. 혈관이 거의 막힙니다. 그래서 이때는 혈압이 거의 없어져요. 발목 혈압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만큼 혈액순환이 안 돼서 결국은 괴사되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유하느냐? 일단 피를 맑게 하라는 거죠. 피를 맑게 여기 체질에 맞는 생식을 먹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 내에 혈전, 노폐물, 찌꺼기 이런 것들을 부항사일로 뽑아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뽑아내다 보면 혈압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항상 맨발로 걸어랍니다. 맨발로 걸어라. 바닷가에 있으신 분들은 모래를 밟는 게 가장 좋고, 내륙에 있으신 분들은 황토 흙을 고무 다라에다가 이렇게 뭐 일본 말인데 고무 그릇에다 퍼다 놓고 그 황토 흙을 밟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황토 흙에는 클로스트리디아라고 하는 이런 암세포를 사멸하는 그런 또 이런 세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빨리 걷기, 수영하기, 자전거 타기, 또 까치발로 걷기, 계단 오를 때 뭐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이렇게 올라라, 여러 가지 있어요. 운동해야 됩니다. 그중에 가장 좋은 게 맨발로 걸어랍니다. 맨발로 걸어라.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면 이런 하지 동맥 폐쇄증이나 말초혈관 질환에 대한 걱정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 하고 뭐 방치하다 보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어려운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지 동맥 폐쇄증, 아마 진천에서 전화 주신 학생분은 아마 아빠가 이런 아빠의 이 혈압과 이 팔혈압과 발목 혈압을 재서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고 또 전립선 질환을 아마 점검을 해보시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척추 디스크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사해 보시고 체질에 맞는 이런 생식과 부항사열, 그 다음에 맨발로 걷는 이러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꾼다면 그리 어려운 질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한번 노력해 보시면 아빠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효녀가 될 것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좋은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